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2% 보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양증시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중간에 이제 상승을 유지하다가 한번 하락 이후에 마지막에 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3월의 첫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천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양매도 진행되었고 외국인 투자자 1200억, 기관 투자자 69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2690선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점을 찍었던 그 꼬리를 넘어서 종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2700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높여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선, 5일선 수렴했던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증시가 위로 방향을 들기 시작하면서 좀 좋은 움직임으로 기대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뚫어줄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물가지표가 기다리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요. 미국의 2월 CPI 지표가 3.2% 전년비 대비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예상치보다 0.1% 상회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물가지표가 예상치만큼 빠르게 잡히지는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나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어제 다우 나스닥도 강하게 좀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해외 증시의 분위기를 보시면 다우 나스닥 어제 0.6%, 1.5%까지 올라갔고 니케이와 상해 조합은 좀 떨어졌지만 확실히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 CPI 지표가 좀 높게는 나왔습니다만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점점 물가 상승률도 시장이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예상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원 CPI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전월 대비 0.4% 올랐고요. 그러면 모두 직전월과 같음으로써 그냥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을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결과에 대해서 이제 FOMC에서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 단기간에 금리를 바짝 내리기에는 물가지표가 하락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겠지만 뭐 이제 3월, 4월, 5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가지표가 내려간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가 6월에 시작될지 아니면 하반기 좀 들어가서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확실히 이제 이 금리 하락에 좀 무게가 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달러는 이제 1316원이고요. 2.5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환율의 하락이 좀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고요. 증시는 차분하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일단은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율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형성했던 그런 라인처럼 위아래를 움직이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할 것 같고 확실하게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이 환율도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 그래서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요. 수급은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3,300억 매수하면서 뭐 줄곧 매도를 하지는 또 않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기관 투자자는 1,1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뭐 투신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일단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은 889포인트로 꾸준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중이고요. 빠르게 그냥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매수했던 거 그대로 뱉었고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계속해서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크게 뭐 이 물량을 매수를 이어가거나 매도를 이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보합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다들 보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PI 지표가 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합이라는 것은 그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자재 가격이고요. 원자재는 국제유가 78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 1.69달러로 일단은 이 원자재 가격 계속 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 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국채금리는 4.16%로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반등을 하였습니다. 환율과 마찬가지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같이 올라갔고요. 어제 발표된 CPI 지표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어제는 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고점을 다시 갱신을 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정해졌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급할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50원 상승했고 2.6% 상승했습니다. 17,4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중간에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결국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만주 정도씩 이렇게 시간 외 거래가 어제보다 많이 증가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17,480원 유지하였고요. 일별 거래량이 1,400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또 절반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 이 피크를 찍고 다시 떨어지면서 이 평소 수준까지 횡보를 한다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주처럼 완벽한 피크 거래량을 다시 재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쉽사리 지금 이 거래량이 죽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윗꼬리를 완전히 메우고 추가적인 상승을 했고요. 추가적인 윗꼬리를 또 만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내일 거래량을 죽일지 거래량을 더 실어서 피크 거래량을 넘어서는 그런 거래량을 내뿜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지금 평소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에서 지금 투자자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단기간에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흐름이 제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상승에 대한 이유가 이번에 옵션 만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옵션 만기가 끝나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서 이 다음 주까지 꾸준한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가격대는 이 갭을 다 메워 주었고요. 이제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제 지루한 흐름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작년 8월달 9월달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떨어뜨릴 동안 이 아래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이 이전에 이 한 8개월 정도 전에 그런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평균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수록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실 거고요.
그동안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런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좀 올라가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상승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부족하긴 합니다.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와서 이제는 이 오랫동안 갇혀있던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박스권이 돌파가 되는 순간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전고점을 도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3만 원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시가총액과 다시 한번 3만 원을 도달했을 때에 대한 그런 시가총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상증자를 한 번 더 해서 주식수가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총액은 조금 더 높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지금 이 주변의 환경 그리고 에너지 전체 시장을 보았을 때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월봉도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양훈구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월봉선이 뻗어나가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면서 기나긴 그 20일, 20월봉선에 그런 저항을 뚫고 나가는 것이고요. 월봉의 그 거래량도 지금 이제 며칠 만에 2월 달에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지금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도 거래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내일 옵션 만기 이후에도 좀 상승을 기대해 볼 거고요. 그런 상승이 이어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는 그 거래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수급이 붙어서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거래량이 붙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할 때 주식 수가 많아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말씀드린 것은 그때의 거래량을 보면 전체 1%도 되지 않는 거래량이 있었고 그런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물이 많아서 눌러져서 주식 수가 많아서 못 올라간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체 주식 수의 2% 이상의 회전율이 나오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수급이 위로 밀어붙이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주식 수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전체 회전율 2%만으로도 5% 이상의 상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매물은 이미 이 많은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뱉어냈고요. 그 많은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다 매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올라가는데 뭐 매물이 많다 이런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이미 매물이 걷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소화된 물량을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수급이 그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빠르게 올라갔을 때 이제 거래량 피크를 찍고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올해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뭐 4개월만 반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전력 수급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재, 에너지 기자재, 플랜트 관리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단기간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결국에는 주가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오늘 84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00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양매수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는 거의 매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투자 77만 주, 7만 7천 주, 투신이 22만 주, 연기금 투자자가 31만 주, 사모펀드가 16만 주를 매수하면서 또 주요 수급들이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자자는 하루에 30만 주 이상씩 이렇게 3일 정도 매수를 하면서 거의 10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매수했고요. 투신도 1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신 투자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단기 상승을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동안 많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딱 이제 옵션 만기에 맞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옵션 만기 이후에 좀 다시 떨어지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차분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계속해서 만주, 2만주씩 조금씩 늘어나다가 오늘은 30만 주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했던 그날이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잔고를 30만 주 줄이면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12일, 13일에도 좀 이제 공매도 상환이 진행되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0만 주를 저항 라인을 깨고 아래로 밀어붙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건 스탠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공매도 잔고이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의 그런 이 잔고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원에 또 마찬가지로 JP모간이 매도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매수를 했고요. 신한증권은 사실 뭐 크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매수의 5위 정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전날 이제 이 매도를 좀 보면 JP모간이 매도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20일 동안의 집계를 보면 모건셀리, 신한증권, JP모건이 각각 상위 매수를 수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공매도를 또 요 세 수급이 또 상환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대차잔고도 오늘 대량으로 상환이 되었습니다. 체결이 42만 주, 상환이 122만 주 진행되었고요. 그동안 큰 움직임이 없다가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대차잔고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290만 주로 대차잔고가 줄어들었고요. 추정 물량은 100만 주 플러스해서 217만 주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전날 좀 매도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거의 10배 가까이로 매수를 했고요. 지금 보유율 자체가 16.63%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거의 4일 만에 0.6%가 올라갈 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매수세를 내일,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난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제가 가져온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AI 덕에 춤추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주가 급등에 뉴스케일 파워, SMR과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연속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요소로 SMR, 원자력 에너지가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을 위해서 발전소를 스스로 마련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 때문인지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과 그런 반도체 기업들에 납품되는 장비 기업들과 이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었을 때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12일에 AI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오라클, 이 기업이 관련 매출이 고성장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고성장을 했다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많이 짓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AI 관련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AI 직접적인 관련주 이외에 2차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 수급 이 종목들에도 관심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동안 계속 이제 횡보를 하다가 저점에서부터 지금 6달러 이상까지 단기간에 25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이 AI 데이터 센터에 SMR이 지금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걸 그냥 뭐 우리의 상상으로 그런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게 아니고 이미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픈 AI사의 CEO 샘 엘트만이 새로운 인공지능 투자를 위해서 전력 공급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거기에 원자력 발전과 핵 융합 발전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MS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 뉴스케일 파워 이외에 그런 이제 SMR 기업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SMR에 대한 기술 인력을 채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당장 내년에 2025년부터 인공지능과 전기차에 공급할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칩은 넘쳐나고 거기에 이제 이 반도체 칩을 설치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데 지금 단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벌써부터 지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 원전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10년 이후에 전력을 이 공급을 받을 수 있다면 신규 이 SMR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SMR이 대안으로 부상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네. 왜냐하면 탈석탄을 해야 되고요. 탈석탄에 이어서 이제는 경제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경제성이라는 것은 타 에너지에 대비해서 이 단가가 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네, 안정적 공급. 근데 이 안정적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많은 에너지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 세 개를 지금 한 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 SMR 밖에 없다라고 지금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벌써부터 SMR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프리마켓에 지금 0.5달러 올라가고 있고요. 9%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수급이 들어왔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그 라인을 단숨에 돌파를 해서 꽤나 많은 이 갭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장기적으로 떨어졌던 그 구간을 지금 이제 7달러 부근까지 거의 다 회복을 시킨 상황이고요. 뭐 이 SMR이 경제성이 없다, 뭐 주가가 1달러까지 갔다, 이렇게 악재 소식을 퍼뜨리던 그런 이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 소식이 참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여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IT 강국이면서도 이 안에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가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칩이 그만큼 바로바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반도체 칩을 활용해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런 대형 기업들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이외에도 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단지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들이 가격이 싸게 나오면서 보급이 크게 커진다면, 보급률이 커진다면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 이 충전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 전기로 해야 됩니다. 그럼 전기가 이제 비쌀수록 이런 산업들이 경제성이 계속 떨어질 거고요. 경쟁력이 계속 떨어질 거고요. 아무래도 에너지의 경제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당연히 뭐 재생이라서 좋아 보이겠거니 하겠지만 10기가와트를 깔았다고 해도 거기에 효율이 0.1%, 뭐 0.3%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3기가와트, 1기가와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마저도 24시간 동안 1기가와트, 3기가와트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환경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네, 출력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합리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출력 조절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바로 옆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고요. 24시간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SMR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그거를 아직도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왜 그거를 접근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지. 요즘 이제 애플 소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애플이 뭐 아리백을 해서 뭐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만 하지. 사실 지금 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은 벌써 이 SMR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구글 얘기도 사실 구글은 CFE100을 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떠한 나라도 아리백을 지금 강제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왜 자꾸 그 아리백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백으로 가기 위한 비용과 그다음에 아리백으로 갔을 때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경제성과 안전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세계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저렇게 관심을 받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거의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네, 뉴스케일 파워의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그 SMR의 파운드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시대가 지금 에너지 시대까지 왔고요. 이제 그 에너지 다음에도 분명히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해체 같은 경우는 이 해체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이 4개 국가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과 독일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 해체 기술을 확보를 하고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는 독일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한수원 같은 경우는 미국과 좀 이제 해체에 대한 그런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리 원전이라든지 월성 원전이라든지 그런 멈추는 원전들이 있기 때문에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해체를 하는 과정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해체에 대한 기술력 확보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율이 10%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개 국가 이외에 또 우리나라까지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키운다면 이제 생산, 뭐 제조 이외에 해체까지 아주 큰 시장을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대형 원전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시장을 충분히 우리나라로 자립화를 한다면 우리 국내에도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면요. 튀르키예가 또 2기에 대한 원전을 추가로 건설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기 건설을 위해서 한국과 러시아, 중국과 지속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2028년까지 총 4기를 가동시켜도 2050년까지는 20기가와트 규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2기를 더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노프 지역, 세 번째 프로젝트를 뭐 스레이스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프로젝트를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고 이 시노프 지역을 이제 누구와 할지는 사실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를 중국과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한국이나 러시아로 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한국과 러시아가 같이 진입을 할지 아니면 2파전에서 또 하나를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이 우리나라가 침투해가는 그런 세계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원전 시장도 커지고 있고 SMR도 AI 때문에 관심을 받으면서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 급부상을 받으면 당연히 이 개발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산업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이 R&D 비용도 늘 거고요. 그리고 제조 역량도 빠르게 키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세계가 발빠르게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소 관련된 터빈, 수소 터빈 기술과 그다음에 수소 생산 기술이 또 관심을 받겠죠. 그다음에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런 태양광 솔루션 그리고 요거를 단순히 생산했을 때 이 남아도는 전기 출력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ESS라든지 이제 이 수소 생산을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린 이 에너지 기술로 해상 풍력에 남는 전기로 수전의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하고 있고요. 플러스에서 3D 프린터로 이제 이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술, 이번에 이제 항공 부품 생산 기술도 목적에 추가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하는 것이 양수 발전소, 그 다음에 뭐 수력 발전소 관련된 그런 플랜트들, 그 다음에 또 있죠.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LNG 가스터빈도 있고요.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들, 해체 기술들, 그 다음에 캐스크, 그죠? 핵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건식 저장용기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플랜트 입장에서는 거의 뭐 국가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1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11조네요. 11조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관심을 받으면 요즘은 10조는 그냥 넘더라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덩치가 큰 기업이 아직도 11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2자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